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갔던 쌍특검법 최종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여당 공천에서 이른바 현역 불패 기조가 이어진 효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영향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그 분석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여당하고 야당 상황은 좀 달라요. 여당에서 예를 들어 지금까지 탈당한 분이 없잖아요. 공천 탈락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네. 여당은 집권 여당은 의원들이 뭐 이 공천에 탈락한다 하더라도 여러 다른 어떤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당의 어떤 공천 파동을 겨냥해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그 자체는 저는 상당히 전략 미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야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당은 일단 응집력이 그다음에 일단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에 지금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안 가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본인의 앞으로의 정책 행로나 본인의 어떤 이 뭐 여러 가지 자리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당을 떠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나왔던 이제 여당의 이 공천이 너무 신인이 없지 않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처음에 이게 좀 설계를 할 때, 이 네. 공천 룰을 설계를 할 때 신인 가산점을 너무 박하게 줬어요. 한 7%밖에 네. 주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선거 현실을 좀 너무나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역들은 두세 달 뛰어갖고는 사실은 이게 이름 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방송에 많이 나오거나 아주 고위직을 했거나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 수준에서는 사실 인지도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고려를 해서 이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시스템적으로 현역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특검법안을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이론적으로야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인 거는 그 민주당에서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다수당이니까 한 달여 동안에 이제 그 총선 기간 그 바쁜 와중에 뭐 재의결하겠다라고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하는데 언제 합니까? 대부분 다 직후에 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 도이치 특검법 등은 2달도 더 지난 다음에 재의결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당에서 공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표를 모으면 지난번에 표결했을 때 도이치 특검법이 180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20표 정도 더 받게 되면은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2달이나 기다린 거 아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200표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선거 직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재점화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꼼수를 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 꼼수가 결국은 자충수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작년 말에 했을 때는 180표 했었는데요. 요번에 그 엊그저께 했을 때는 몇 표 나왔습니까? 플러스 180표에 플러스 알파가 나온 게 아니고 180표에 마이너스 알파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민주당이 꼼수 피우다가 망신만 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후죠. 오후 2시에요. 국민의힘 공관위가 대구, 경북 등 경선 3곳과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미뤄뒀던 지역구들의 공천 심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박상규 의원님, 지금과 같은 현역들이 좀 중심이 되는 기조가 이어질까요? 뭐 그게 획기적으로 바뀌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다만 경선으로 간 지역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경선 결과까지 예단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발표가 될 것인데 아까 그 이현정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 처음에 룰 세팅을 할 때 신인들의 가산점이 좀 박하고 경력이라든가 이 다선 의원들에 대한 그런 감점이 좀 약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신인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어요. 더군다나 이 대구 경북은 그야말로 뭐 보수의 심장이다. 국민의힘의 뭐 아성이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공천 결과에서도 이게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오히려 현역 교체율이 현저히 낮다 그러면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판단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나머지 아직 결정 안 된 지역에 대해서 국민 추천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좀 더 이런 혁신성이 부족하다. 또 참신성이라든가 이런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나
여당에서도 이 고민이 지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상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월 초 중순경에 거의 완성된 대진표를 가지고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위해서 더욱 각 당이 그 노력을 할 텐데 예. 이 지금 말씀하신 2시에 나올 그런 TK 지역의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부담을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론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지지율이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여론조사 이번 이제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평가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중에 제일 지금 상승세가 높은 게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꼽았더라고요. 이제 부정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경제, 민생, 물가예요. 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더 높았지만 문제는 경생, 민생, 물가는 상당히 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 어떤 부분이 더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지금 이게 문제는 장기화되면 될수록 국민적 피해가 커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잘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국민들이 많이 찬성하고 있어요. 문제는 예. 뭐냐면 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한 분들은 피해를 줬을 때는 여론이 확 돌아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냐. 대책이 잘 준비되어 있느냐. 지금으로 보면 대책이 별로 없어 보여 좀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대책이 없으면 피해를 국민들이 보니까 정부가 이 부분들을 잘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 공천과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까지 짚어봤습니다.